꽃이 피면 피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것이 인생이다. 법정 스님. 꽃이 피는 순간,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삶은 마치 꽃이 피듯 자연스러운 시작을 맞이한다. 억지로 피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은 피어난다. 산속의 들꽃을 보라. 누구도 그들에게 언제 피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저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꽃잎을 펼친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무언가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린 시절 우리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순수한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아이는 크레파스 한 자루로도 세상을 그려냈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인형들을 앞에 놓고 수업을 했다. 그때의 우리는 조건이나 결과를 따지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자연스러움을 잃어간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며 빠른 결과를 원한다. 꽃이 피기도 전에 열매를 바라고 씨앗 단계에서 이미 완성품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삶은 억지스러워지고 괴로워진다. 진정한 시작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무언가 더 성취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들꽃이 화려한 장미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듯 우리도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해야 한다. 꽃이 피는 순간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잎을 트우는 긴 과정을 거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곤차곤 쌓아가는 노력들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자.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인생은 강물처럼 흐른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에 몸을 맡기면 더 멀리, 더 부드럽게 나아간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져 내리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물은 자신의 길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삶의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애써 피하려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틀을 맞추려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대부분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이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 삶의 지혜는 흐름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때로는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한 연못에서 머물기도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의미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흘러가고 싶어 한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인정받고, 더 빨리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강물도 상류에서는 빠르게 흘러도 하류로 갈수록 넓고 깊어지며 느려진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에 맞는 속도와 깊이가 있다. 중년이 되면 물살이 조금 느려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야 한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속도를 그리워하며 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이는 강물이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물도 장애물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돌아서 가고 때로는 바위를 깎아내며 자신만의 길을 만든다. 다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을 뿐이다. 우리도 삶의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피는 대로의 아름다움.
사람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 어떤 이는 일찍, 또 어떤 이는 늦게 꽃을 피운다. 그저 자기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봄날 공원을 걸어보면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다. 개나리는 이른 봄에 노란 꽃을 피우고 벚꽃은 그 뒤를 따라 화려하게 만개한다. 철쭉과 진달래는 늦봄에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장미는 초여름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농염한 향기를 뿜어낸다.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시간에 피어나며 그때가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어린 나이에 재능을 발견하고 일찍 꽃을 피운다. 모차르트는 5살에 작곡을 시작했고 피카소는 14살에 이미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다. 칼 융은 40이 넘어서야 자신만의 심리학 이론을 완성했고 모세 할머니는 78배 그림을 시작해 100살까지 작품 활동을 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성공을 추구한다. 몇 살까지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하지만 이런 획일적인 잣대로 인생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도, 살아온 환경도, 주어진 기회도 모두 다르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겠는가? 늦게 피는 꽃이 일찍 피는 꽃보다 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단단하게 키운 늦꽃은 더 깊은 향기와 더 진한 색깔을 자랑하기도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경험과 성숙함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옆집 아이가 먼저 걷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 아이가 늦은 것은 아니다. 친구가 먼저 결혼했다고 해서 나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기가 먼저 승진했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자. 언젠가는 반드시 나만의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지는 대로의 의미.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인생의 끝, 실패, 이별도 모두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새로운 과정이다. 사람들은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한다. 화려했던 벚꽃이 바람에 흩어지면 아쉬워하고 정성껏 키운 장미가 시들면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자연은 다른 관점으로 이를 바라본다. 꽃잎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벚나무는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 꽃이 모두 져서 벗을 맺는다. 만약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는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꽃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무는 영원히 열매의 기쁨을 알 수 없다. 자연은 이렇게 놓아보냄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끝남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의 퇴직, 젊음의 상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끝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이별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고 퇴직은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며 늙음은 지혜가 무르익는 과정이다. 실패도 마찬가지다. 사업이 망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는 좌절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깨닫는다.
실패라는 걸음을 통해 더 단단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육체는 소멸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남긴 흔적들,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모습들,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지혜들은 계속 살아있다. 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영원히 젊고 싶어하고, 영원히 성공하고 싶어하고, 영원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진다. 중요한 것은 지는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꽃잎이 바람에 흩어지는 모습도, 노을이 지는 하늘도, 인생의 황혼도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 시작만큼이나 끝도 소중하다. 지는 대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는 자유.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지나간 젊음과 기회에 집착하지 말라.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행복해진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나무는 떨어지는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잎을 떨구어 추운 겨울을 준비한다. 잎에 집착한다면 나무는 겨울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놓아보냄으로써 나무는 새 봄을 맞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가? 젊었을 때의 외모, 과거의 성공, 잃어버린 기회, 끝나버린 관계,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 마치 떨어진 꽃잎을 다시 가지에 붙이려 하는 것처럼 헛된 노력을 반복한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부처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이미 잃은 것을 다시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집착이 클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행복은 멀어진다. 젊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절망하고 예전 사진과 비교하며 우울해한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성숙함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매력과 의미가 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전에는, 그때만 해도 나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것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돈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하지만 욕심에는 끝이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올라가고 싶어 한다. 이런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더 가볍게, 더 빠르게 걸을 수 있다.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듯 우리도 무언가를 놓아보낼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소박한 즐거움 속 행복.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 웃음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맑은 바람 한 줄기에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을 본 적이 있는가? 화려한 정원의 장미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소박한 아름다움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누구의 관심도 바라지 않는 순수함, 그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진실함이 그 작은 꽃에 담겨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행복을 거창한 것에서 찾으려 한다. 큰 성공, 많은 돈, 높은 지위, 럭셔리한 생활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까? 오히려 가질수록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잃을 것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행복은 소박한 곳에 숨어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상쾌함,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 가족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친구와의 소소한 농담.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실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봄에는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끼고 여름에는 푸른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만끽한다. 가을에는 단풍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만들어내는 고요함을 즐긴다. 자연은 매일 우리에게 무료로 아름다운 선물을 준다. 독서의 즐거움도 있다. 좋은 책 한 권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주인공의 삶을 함께 경험하고 작가의 사상을 이해하며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감정을 발견한다. 책장을 넘기는 작은 행위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도 소중한 행복이다. 갓 지은 쌀밥의 윤기,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김치의 아삭한 식감. 이런 평범한 음식에서도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값비싼 요리보다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이 때로는 더 큰 감동을 준다. 사람과의 소통도 큰 즐거움이다. 길에서 만난 이웃의 따뜻한 인사, 상점 주인의 친절한 미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배려. 이런 일상적인 만남들이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소박한 즐거움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자. 그것이 바로 꽃이 피는 대로 사는 지혜다. 고통마저 삶의 일부. 비가 내려야 꽃이 자라듯 아픔도 성장의 양분이다. 힘든 시기도 흘러가고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농부들은 가뭄을 걱정하지만 비를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는다. 너무 많은 비는 농작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당한 비는 꼭 필요하다. 땅을 적시고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며 식물이 자라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햇빛만으로는 꽃을 피울 수 없다. 비와 바람, 때로는 추위와 더위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식물이 자란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기쁨만 있는 삶은 없다. 슬픔과 고통, 실망과 좌절도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런 힘든 감정들을 피하려 하지만 그것들 없이는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없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길러준다. 어린 시절에 겪는 작은 상처들도 의미가 있다. 친구와의 다툼에서 화해의 소중함을 배우고 시험에서의 실패로 노력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부모에게 혼나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법을 익히고 애완동물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유한함을 체험한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간다. 청년기의 고민과 방황도 필요한 과정이다. 진로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감정들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방황 없는 청춘은 깊이가 없다. 고민하고 헤매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 중년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일에 대한 회의, 가정에 대한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인생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공허함과 피로감. 하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얻는다. 질병이나 사고 같은 큰 시련도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마찬가지다. 헤어짐의 아픔은 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상대방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도 값진 교훈을 준다. 돈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고 물질이 아닌 정신적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체험한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픔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비를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 봄이 오고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해가 뜬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아물고 아픔은 지혜로 변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인생을 즐기는 지혜. 결국 인생은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다. 피면 피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산속에서 혼자 피어있는 들꽃을 보면 참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억지로 더 크게 피려 하지도 않고 더 화려한 색을 내려 하지도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꽃피울 뿐이다. 인생도 들꽃처럼 살 수 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정의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인생을 즐기는 첫 번째 지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지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믿을 만한 친구, 안전한 집, 맛있는 음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마워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세 번째 지혜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함도 나의 일부이고 그것마저도
나만의 개성이자 매력이다. 네 번째 지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계절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환경이 달라진다.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지혜롭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질을 지키면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지혜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복잡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생각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단순할수록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진다. 마지막 지혜는 나눔의 기쁨을 아는 것이다. 혼자만 잘 살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도 나누는 것이다.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풍성해진다.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산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자.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다.